은퇴를 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맞벌이하는 자녀 세대 대신 일하면서 손주도 돌보는 이른바 할마, 할바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올린 정책연구과제 입찰 공고에는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 모집 사안이 등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2014년 49.2조 원에서 5년 만에 80.9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노동 가치도 3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기금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부모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부는 조부모의 육아휴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OECD 주요 국가의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와 가족 돌봄 휴가 휴직 등 현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형태로 조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양육을 맡긴 부모에게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현실화 전에 여성의 돌봄 집중 문제, 조부모가 없는 가구와의 형평성 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권혜리 기자와 함께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요즘 은퇴할 나이라는 말이 점점 더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령층 가운데 일하는 사람 숫자가 사상 최대 수준이죠? 네. 고령층의 범위를 이번 통계청 분석에서는 55세에서 79세까지로 잡았습니다. 네. 이 나이대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대에서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계속 일을 하고요. 또 일을 쉬게 되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하겠다는 자세로 일을 찾고 있습니다. 50대 후반이 어떻게 고령층이야,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55세에서 64세까지, 그리고 65세에서 79세까지 두 그룹으로 다시 나눠봐도요. 64세까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무려 72.4%나 됩니다. 이 정도면 한참 일할 나이인 30, 4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6.1%. 그러니까 이 정도 고령층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인구로 봐도요.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나이대죠. 그러니까 1,548만 명이 55세에서 79세 사이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같은 연령대 인구와 비교했을 때 무려 40%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연령대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중에 932만 명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고령층이라도요. 앞으로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까지 따지면 고령층 인구 전체의 68.5%입니다. 무려 1,060만 명이 넘는 1,000만 명이 넘는 55세에서 79세 사이의 인구가 일을 하고 있거나 찾고 있거나 조만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체 언제쯤이 은퇴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73세입니다. 그러니까 73살까지는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평균 73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쪼개서 들어가 보면요. 다들 아무튼 본인이 속한 나이대보다는 몇 살 더 많은 시기를 꼽았습니다. 점점 나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0대 후반은 70세까지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이가 가까워 오면 일해야겠다는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60대 초반은 72세, 60대 후반은 75세, 그리고 70대 후반들한테 물어보면요. 82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70대 후반까지도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네,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에서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노인이 꽤 많다고 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2배고요. 유럽과 비교하면 거의 6, 7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OECD에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죠. 이것도 1위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50.3%, 전체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나마 월 평균 수령액도 75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60세 이상끼리로만 추려봐도 3명 중에 1명은 연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일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한 곳,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에서 제일 핵심적이었던 일자리를 떠날 때의 나이는 남성은 평균 51.1세, 여성은 47.8세, 평균적으로 49.4세밖에 되지 않을 때 떠났습니다. 그 나이에 자기 인생에서 제일 핵심적이었던 일자리를 떠나야 했던 이유로는요. 사업 중단이나 폐업, 휴업, 그리고 그 다음 이유가 명예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한마디로 자발적이지 않은 퇴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일을 찾을 때 공공취업 알선 기관을 통하는 경우가 36%, 또는 친구나 친지 소개, 부탁해서 일하게 된다는 경우가 32%.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임금이 넉넉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2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학생들을 제외한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하위권입니다. 76.8%죠. OECD가 집계해놓은 50개 나라 중에서 뒤에서 13번째고요. OECD 평균이나 유럽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활력은 떨어지고 노인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란 건데요. 앞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할 걸로 보이는 게 걱정입니다. 네, 고령층이 능력과 경험에 맞는 일을 찾도록 사회가 돕는 게 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이제 주변에서 이 대가족 형태는 좀 보기 힘들어졌죠? 네. 그런데 이 노년층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여전히 자녀와 함께 사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중이 2021년을 기준으로 27.2%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0대 정도로는 노인이라고 하기가 좀 겸연쩍죠. 그래서 75세를 기준으로 좀 나눠보곤 하는데요. 65세에서 74세까지는 26.4%, 75세 이상은 28.2%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흔히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고령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가 이 두 연령층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간한 개간지에서 우리나라 노년층 상황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65세에서 74세까지는요. 본인이 독립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혼자 살 수 없어서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15.5%에 그칩니다. 2011년에 비해서 딱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정년 연장도 논의되고 있죠. 노인들이 일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노년층 본인의 필요로 자녀와 사는 비중은 10년 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노년층이 원해서 자녀와 사는 게 아니란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까? 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같이 살고 있는 비중이 65세에서 74세까지가 혼자 살 수 없어서 같이 사는 비중의 2배를 넘습니다. 네. 10집 중에 3집 이상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학생이어서 같이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이렇습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도 3.6%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 같은 이유로 떠나는 것도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을 하지도 찾지도 않고 쉬고 있는 20대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는 상황도 여기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모와 따로 살기가 쉽지 않겠죠. 여기다가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거나 살림을 맡아줘서 같이 사는 13.4%의 경우까지 합치면 44.7%, 65세에서 74세까지 비교적 젊은 고령 인구가 자녀와 같이 사는 이유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싶어서 산다. 이것 역시 10년 전에 비해서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결과를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에서 74세까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젊은 노인 축에 드는 이 연령대에서는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확실히 비중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부모의 필요만으로는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해서
아니면 그냥 서로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야 노년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다는 겁니다. 같이 살려면 역시 양쪽의 의사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도 이 75세 이상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자녀와 같이 살면 절반 이상이 노인 본인이 독립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10%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연령대에서 자녀가 독립을 못해서 같이 사는 비중은 10년 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봐주거나 집안일에 도움을 주면서 같이 산다는 비중은 약간 줄었습니다. 이거는 65세에서 74세까지 좀 더 젊은 노년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혼인과 출산율이 낮아진 탓이 가장 큰 걸로 분석됩니다. 돌봐줄 손자, 손녀 자체가 많지 않은 거죠. 우리는 2년 뒤인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걸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이란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노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75세 이상의 노인들, 이 연령층이 2037년을 기점으로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부모의 필요로는 같이 살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는 만큼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양기관이나 시설 또는 커뮤니티 같은 사회적인 기반이 좀 더 자리 잡을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정작 OECD 주요국 중에 압도적으로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현실도 계속 주시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네, 누구나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이 네. 초고령 사회 함께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학계에서 평가하는 노인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 상태를 반영한 노쇠 기준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의자에 일어나서 3m를 다녀와 다시 앉을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고 악력기로 양팔의 근육 힘도 잽니다. 76세 공할머니는 이 기준으로는 노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동하시는 것도 9.85초 정도 체크되셔서 10초 미만으로. 국내 70세에서 84세 노인 연구에서 노쇠 기준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년 후 거동장애를 겪을 위험이 여성은 14배, 남성은 9.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그냥 병원에 제가 봉사를 하거든요. 25년 동안. 국내 65세 이상 노쇠 비율은 평균 8.3%로 65세에서 74세 5.3%, 75세에서 84세 13%, 85세 이상 19.9%입니다. 100세 노인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 요즘 노인을 나이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게 의학계 시각입니다. 잘 걸을 수 있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환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 기간만 봐도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21.4년, 국민연금은 24년으로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후세대의 노인 부양률은 2034년 OECD 평균을 넘어 2058년 OECD 최악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나이 상향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일할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